보셔야 돼요. 이제 이 식물은 스케아미 카올레라고 필로덴드론. 네, 필로덴드론이에요. 얘네 특징이 보시면은 이렇게 베르코섬처럼 털이 있어요. 털이 아주 좀 부드러운 구엽을 보게 되면 약간 안스리움 느낌도 있고요. 배꼽 넓은 안스리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필로덴드론을 좀 초창기에는 좀 많이 키웠었어요. 좀 수집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막상 모아놓고 보니 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털박상이 친구들. 네, 줄기에 털이 있거나 그 잎의 모양 변화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블리쿠아 계열인데 무유나라고 해요. 무유나. 무유나? 근데 그 학명은 사실 저도 구글도 찾아보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네, 정확하지 않아서 정해진 건 아닌가 보네요. 이름이. 초기에 제가 분양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것과 유사한 개체들 사진이 몇 컷이 있기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무유나 바레가타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 이 이름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일례로 무연아 뭐 그런 형태로 조금씩 이름이 바뀌면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막상 사진은 또 잘 없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 개체의 사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3년 가까이 키웠는데 최근에 이제 꽃대 올려서 이렇게 수정을 따로 하진 않아서 지금 뭐 시들고 있는 상태고. 주황색이요? 네, 이 둘 다 이거는 약간 좀 시들고 있는 상태고 요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오블리쿠아 페루 그런 개체들은 이제 제가 열매까지 맺힌 걸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전에 폈던 거 보면은 이렇게 시들어 버렸거든요. 네. 따로 수정을 수정할 개체가 없어서 그래서 자가 수정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이제 오블리쿠아나 뭐 필로덴드론 이런 계열들은 꽃이 피고 지는 그 시간이 엄청 짧아요. 그 텀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기를 못 맞췄죠. 네. 이거는 몬스테라 종류이고 얘가 풀민트고 이 개체가 그 믹스 민트. 네. 사실 요거는 이 두 개체는 지금 탑을 번식을 한 상태이고 지금 사실 자세히 보시면 잘려 있어요. 이렇게 잘려 있고 땡강. 네, 잘려 있고 이제 탑은 이제 분양이 가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번식을 할 때 전체적으로 번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탑을 잘라서 이제 뿌리가 있을 경우죠. 뿌리가 있는 탑을 잘라서 식재하고 이제 새 잎이 나오면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기근이 발달을 하면 그때 커팅을 해요. 또 네. 텀을 주고? 네, 텀을 주면서. 왜냐하면 뭐 한 번에 다 잘라서 번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탈락하는 개체들도 분명히 생기고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번식을 하고 있어요. 되게 안전한 방식이죠? 그렇죠. 안전한 방식이죠. 이 믹스드 민트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심지어 이 봉을 잘랐어요. 봉과 같이? 네, 네, 봉과 같이 자르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근들이 여기 속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봉에서 분리를 하는 과정에 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봉채 잘라서 그 봉을 같이 그냥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 봉에도 뿌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순화 시간도 훨씬 빠르고 뿌리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르죠. 그런 형태로 번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몬스테라나 필로덴드론 아니면 뿌리 있는 애들? 쉽게 클라이머 계열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계열들은 다 이렇게 리아봉 세워서 이제 그렇게 번식을 하고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 개체가 무요나 바리에가타라고 해서 유통이 되어서 들어온 개체예요. 근데 사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달라요. 잎의 쉐입이 전혀 다르거든요. 되게 길죠. 네, 그래서 과거 제가 한 3년 전에 구글에 검색했을 때는 이 개체의 사진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수입되는 개체들이다 보니 수입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잘못 서술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유통 단계에서. 유통 단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체 무효나인지 이 개체가 무효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 보면 이렇게 잎에 구멍이 있거나 뭔가 유묘식이랑 성체가 됐을 때 잎에 변화가 있는 식물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커가면서 달라지는. 커가면서 달라지는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성체까지 키워냈구나. 그게 있어서 이런 쪽의 식물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얘는 무슨 식물이에요? 얘는 메가스퍼마라고 해요. 메가스퍼마. 메가스퍼마도 바리에가타가 있죠. 근데 성장 속도가 아무래도 일반 이 그린과 비교해서 좀 많이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키우는 방식이 조금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바리에가타는 좀 잘 안 됐어요. 그냥 얘는 그냥 메가스퍼마. 그린. 그리고 약간의 개성이 있는 식물들을 주로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페트리시에. 파트리시에 예, 파트리시에고 제가 길이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엄청 커요. 예, 대략 한 1m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지금 이게 신엽이거든요. 신엽인데 말랑말랑하시네. 예, 이게 길이가 길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돌이 일명 돌돌이에서부터 이렇게 잎이 펴지는 시간이 거의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리네. 예,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직전 잎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원래 느린 편인가요? 이제 비슷한 크기의 개체를 키우시는 분들께 여쭤봐도 좀 느린 편이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엽이 나오는 뭐 속도는 뭐 한 달에 한 장 정도는 꾸준히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굳을 쯤 되면 새로운 돌돌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질리지 않고. 네, 질리지 않고 볼 수 있고, 직전에 꽃대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꽃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꽃인 것 같아요. 두툼해요. 네, 꽃대고 필로덴드로는 수정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렵다고. 네,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펴지는 시간, 네, 그거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암술이 피었다면 분명 또 수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안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암술 시기가 뭐 일주일을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수정이 조금 더 편한 반면에 필로덴드로는 수정을 하더라도 또 수정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네. 확률도 낮고. 확률도 낮고 시간도 너무 짧고. 시간도 짧고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더 네. 높은 편이에요. 국내에서 수정을 한 사례가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유통이 된 거는 아마 테리가든에서 브리딩한 개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과거에는 정말 핫했던 스피리투스 샹티, 샹티라는 식물이고, 이 개체를 조금 큰 개체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 한 2년 정도 키운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길이가 좀 짧아요. 아직 좀 많이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시간에 대비해서 21호인 것 같아요. 마침 또 신엽이 나오고 있어서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분갈이를 너무 안 해서, 분갈이를 못 해줘서 약간 잎 크기가 좀 주춤하는 것 같긴 해요. 뿌리가 가득 찼나요 지금?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뿌리도 나왔고, 아마 이번에 이사하게 되면 좀 1순위로 좀 분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이제 돌돌이 신엽이고. 신엽도 엄청 커요. 아, 근데 약간 24호 이상은 키우지 말자, 그런 약간 그 계획을 세우긴 했었는데, 또 막상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다짐을 줘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사할 때 제일 걱정되는 식물들이기도 해요. 이게 다칠까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태라. 너무 크니까. 요거 요즘에는 많이 일반 하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비타리. 네, 비타리플륨 바리에가타. 바리에가타. 근데 최근에 이제 조직배양묘가 나오면서 유통도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느낌이 없잖아요. 뭐 이거는 뭐 팔불출 제 거보다 예쁜 거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색이 보통 아예 빠지거나. 노란빛의 무늬종이 지금 유통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예뻐요. 예, 요게
근데 심지어 이거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도 한 2, 3년 키운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식친 분께서 선물 주신 건데 너무 예쁘게 약간 온실의 마스코트 같은. 그리고 꽃대도 계속 올리고 있고 하지만 자가 수정이 된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비타리 폴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가 수정이? 네, 자가 수정이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한 번도 아직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어려서 아니, 꽃대는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뭐 양분 부족의 문제인 건지 아직 비타리 폴리움은 씨앗 채종을 해본 경험이 아직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타리 폴리움. 네. 사람들이 비타리 진짜 좋아해요. 비타리가 가정에서도 뭐 거실이나 이렇게 플랜트레이 용도로도 많이 찾는 식물 중 하나라고 네, 알고 있어요. 딱 입구를 당겨주고. 이게 입구가 계속 좀 좁아져서 빨리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보시면 이것도 이제 피브로썸이라는 식물인데 필로덴드론이에요. 약간 털이 아빠 수염 같은 까칠까칠해요. 두툼하고. 예, 약간은 억센털. 예. 그런 형태의 털을 가졌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무늬 아단손인데 얘가 무늬 아단손이에요? 네, 무늬 아단손인데 유묘부터 이렇게 크게 키운 건 아니었고 이제 과거에 그 노크님이 좀 큰 개체를 선물을 주셨었어요. 여기 몬스테라 번식하듯이 탑만 또 잘라서 2m 이상까지도 키워야겠죠. 네, 네. 그래서 그 개체고 커지는 거구나. 몰랐어요. 이런 것도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필로덴드론이에요. 필로덴드론이고 얘는 골디아나라고 해요. 골디아나. 되게 트리컬러처럼 무늬가 나오네요. 네, 약간 잎의 색깔이 이렇게 황금빛이 나서 골디아나라고 지어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눈에 확 띄어요. 진짜. 얘는 뭐죠? 얘는 아마조니카. 아마조니카? 네. 아마조니카도 이거는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색깔이 좀 여러 가지로 나와요. 흰색도 나오고 뭐 노란색도 나오고 또 약간 그 민트 느낌? 그런 색깔도 나오고 네. 근데 그게 한 잎에서 다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매우 희박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구 생산도 해서 키워보고는 있는데 뭐 자구도 그 랜덤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의 자구묘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무늬가 있어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로카시아. 일명 이제 거북알로카시아. 거북이. 네, 거북이. 무늬 거북이. 네, 무늬 거북이. 필로덴드론도 좀 꽤 많아요. 이렇게 이런 개체들도 있고 이 개체도 필로덴드론이고 좀 생소한 식물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생소해요. 네. 이게 사실 과거에 희귀식물 시장이 항상 그 한참 이렇게 유행했을 때 붐이었을 때 유통됐던 것들은 뭐 일례로 뭐 베로코섬이라든지 글로리오섬 이런 식물들이 주였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이제 유통되지 않은 식물들을 좀 수집을 많이 했었어요. 더 희귀한 거. 그렇죠. 좀 약간 시장에 좀 잘 없는 식물들 농장을 찾아가서 이거 뭐예요? 하면서 이제 데려오고 그런 식물들이 조금 아직도 키우고 있어요. 이 개체도 약간 베이치를 맞는데 얘도 필로덴드론이에요. 네. 이름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유통이 되지 않았던 이 식물들은 저도 이름표를 봐야 돼요. 이렇게 뭐 잘 읽지 못하겠어요. 셔버리치? 모르겠어요. 와,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있고 저도 처음 보는 필로덴드론. 파스타처럼이랑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 있죠. 네. 다른데 약간 네. 얘가 더 참기름을 바른 듯한 연기가 있어요. 얘도 최근에 이제 마켓에서 이제 얘를 최근에 한 개체를 분양해봤었는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 개체는 사실 과거에 좀 유통이 좀 많이 되기는 했었고 금액대가 있는 그런 식물이기는 했었어요. 얘는 이제 스펜스라고 하고, 스펜스요. 네, 스펜스라고 하고 얘도 털이 있어요. 털 없어요. 털이 있고 털이 조금 더 길고 이제 여기 인맥이 좀 붉은 느낌이 강하죠. 얘도 필로덴드론인데 얘도 털이 있어요. 얘는 이제 피브로썸 타입이라는 친구거든요. 그것과 닮은 개체를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런 타입, 뭐 저런 타입. 그래서 수집을 하다 보니 다 털이 있어요. 약간 물에 젖은 듯한? 약간 안 보여. 안 보여. 좀 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좀
털이 물에 젖은 듯한 네, 느낌. 뭉탱이가 있어요 털에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잊혀져가는 식물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키울 것 같아요.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 엄청 매력적이에요. 이 빌리에티. 네, 빌리에티에고 빌리에티에는 뭐 요즘에 영상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 개체는 뭐 어떻게 보면은 큰 개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무늬가 진짜 예뻐요. 이쪽 뭔가 석양 지는 날 구름이 엄청 되게 뻥글뻥글 있는 무늬가 참 좋다가도 간혹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지. 살짝 풀을 붙였는데 그래도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약간 넓게 산반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뭉쳐서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약간 그 수채화 고무나무 같고 네. 딱 그거 같아요. 네. 붉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이것도 참 개성 있는 식물이기도 해요. 얘는 뭐죠? 얘가 오나텀인가 그럴 거예요. 오나텀이라는 식물이고 약간 비슷한 식물을 가져가 보면 이제 이런 떼수건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고산종 필로덴드론이라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잘 안 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 식물은 린하노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요. 약간 까끌까끌할 줄 알았는데. 그 잎의 질감이 이렇게 텍스처가 있는 식물들이 어려운 그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난이도의 징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지 않은. 이 고산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기도 그쵸. 하고. 한국 여름 견디는 게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얘 제클린. 제클린 네. 엄청 크네. 제클 참 매력이 있는 식물인데 좀 알로카시아가 대부분 그렇듯이 뭔가 이제 물을 말리거나 살짝 관심을 소홀하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그쵸. 빠른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되게 리액션이 좋죠. 줄기에 얼룩말 같아요. 얼룩말 같은 참 매력 있는 식물 같아요. 뒤쪽으로는 와로케아넘이 있고 근데 예전에는 어떤 그 식물 이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와로쿠를 닮으면 다 이제 와로쿠로 유통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 이제 와로케아넘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모양이 많이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넓고 뚱뚱하고 약간 귀도 접히고 약간 동남아 쪽 수입 개체이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는데 저거는 사실 과거에 워낙 고가 식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막 손톱만한 식물 사실 그 크기를 분양을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워낙 귀하기도 했었고 찾기 분양받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손톱만한 개체 이제 분양 받아와서 이렇게 크게. 네, 얘도 한 3년 반 그 정도 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식물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아무래도 성장 속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차지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딜라체라타 있고, 딜라차. 네, 딜라체라타. 이런 게 자라기가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렵죠. 근데 딜라체라타가 워낙 좀 느린 식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신엽이 나오는 속도도 다른 몬스테라들에 비해서 많이 느린 편이고요. 보통은 산지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성장세가 붙기는 하는데 그 전에는 좀 많이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숨어있는 잎들. 아래쪽에 아마 갈라지지 않은 잎들도 있지 구멍 않을까.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보통은 그 손바닥 정도 되는 잎의 크기로 봤을 때 7장, 뭐 8장 그때쯤 되면 이제 구멍잎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이제 그런 썰이 있기는 해요. 네. 패턴이 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장세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은 있기도 하고요. 제때제때 분갈이 해주고 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안스리움 중에서도 이제 와로케아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생지에서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지지대 삼아 타고 착생하는 식물이거든요. 네. 이제 안스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지대를 해주면 또 훨씬 잘 기건 성장도 되고 잎 크기도 조금 더 빨리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다른 클라이머 식물들처럼 이렇게 마디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벽을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신엽일 때 또 상체가 좀 잘 나는 식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 게 예쁘다고 만지면 예, 상처납니다. 예. 또 서로 어떻게 잎과 잎이 부딪혀서 자기들끼리 예, 그러면서도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개체는 약간 습도 문제일 거라 추정을 하고 있어요. 좀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고. 원래는 이런 형태가 아니죠.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거는 되죠. 포개티? 얘가 카카로터님이 브리딩한 개체고 제고버 클럽이랑 포게티 닭컵 그거 이렇게 교배한 식물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사실 좀 못생기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안스리움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레드 계열이 좋았다가 뭐 어떨 때는 뭐 약간 심플한 뭐 일례로 뭐 파필이나 종류 이런 쪽을 또 좋아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또 뭐 약간 개성이 강한 뭐 어깨가 있다든지 뭐 그런 개체들을 찾기도 하고 인맥이 강하거나 네, 인맥이 강하거나 아니면 실버 펄이 있다거나 그게 취향이 사실 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뭔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종류가 다 있는.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얘가 형제 개체예요, 얘랑. 같은 형제 개체인데 이렇게 보시면 과거 잎들을 보시면 또 이렇게 또 귀가 벌어져 있었어요. 그렇네. 예. 완전 포개티가 아닌 거죠. 예, 포개티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제거버 클럽의 형태가 더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 잎부터 이렇게 붙어서 나왔고 완전 포개티죠. 근데 색깔을 비교를 해보시면 달라요. 같은 형제 개체라고 해도 이렇게 좀 색상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네. 예, 그 다음에 인맥도 보시면 좀 뭔가 달라요. 동글동글하고 각진 느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브리딩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더 재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계속 또 꽃대를 올리고 있다 보니 약간 이제 커팅을 하기가 위험한 상황. 예, 혹시나 잘라서 문제가 되면 그렇죠. 예. 뭐 안스리움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 암술, 수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제가 많이 같은데 다뤘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이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물이 맺히죠. 네, 물이 맺히면 가루를 발라서 이제 수정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암술 시기에 가루를 묻히지 않으면 이제 수꽃초로 변하는 거죠. 네. 요거는 약간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정이 된 후에도 이렇게 가루가 보면 네. 가루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루가 계속 나오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제게 경우. 그랬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수정이 된 이후에는 이 가루를 다른 데 또 쓰게 됐을 때 과연 이 꽃의 수꽃인지 아니면 과거에 발랐던 수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가루를 다른 곳에 또 쓰게 되면 약간 좀 복잡해지는 예,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추적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댓글로 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좀 소개드리자면 네, 얘는 되게 특이해요. 좀 다른 수정 개체들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열매의 색깔도 조금 다르고 열매의 크기도 달라요. 이 개체는 그 키노브 하츠인데 보시면 약간 달걀 노른자 네, 그런 느낌도 나고요. 노랗고 열매가 진짜 작아요. 네. 그리고 이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컷 가루를 아직까지 하기를 못했어요. 꽃가루를 한 번도 하기를 못했고 잎이 사실 이게 꽃대를 올리면서부터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예쁜데 지금 약간 네, 좀 상태가 약간 안 좋은. 상태가 좋지 않은 네, 그런 상태고 요즘에는 뭐 조직비약류도 많이 나와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식물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그 씨앗 자체가 다른 씨앗들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그래서 뭐 한번 비교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잘 익은 걸로 하나 따고 노란색 이게 키노바츠 네. 열매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파필 퍼플 하이브리드인데 요거는 제가 자라 미셸 매거니의 가루를 수정을 해둔 상태예요. 네.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씨앗이 거의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 더 비교를 하자면 이거는 피테로다크틸이에요. 피테로다크틸이고 얘는 씨앗이 많이 커져. 그러니까요. 많이 크고 감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채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엄청 오래 걸리고 지금 얘를 보면 작년 8월 20일 날 수정을 했었네요. 1년. 네, 1년 동안. 네, 1년 걸렸네요. 지금 진짜 느리다. 약간 최종 시기도 살짝 지난 것 같긴 한데 얘도 한번 따서 보면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거를 이제 과접을 벗겨보면 이렇게 얘가 이제 실제 씨앗이 이거죠. 실제 씨앗이 이거고 이 씨앗이 간혹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 얘는 하필 개체고 얘는 두 개 들었네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은 키노바츠 보시면 약간 이런 식인데 사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씨앗은 요거 절반 정도 크기? 진짜 작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종을 했을 때 성장 속도하고 또 연계가 되는데 네. 씨앗이 작으면 발화율도 그만큼 낮아지고 탈락하는 세력들도 어떤 뭐 자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영양분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을수록 성장도 느리고 탈락 확률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적인 특성인 거죠. 예를 들자면 A와 B라는 개체가 있었을 때 둘의 궁합도 잘 맞을 경우에 좀 씨앗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궁합이 잘 맞는 애들이 수정이 됐을 때 크게 나오고. 네. 킹우스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크리스탈리넘 계열가 많이 수정을 하시는데 잘 맞았어요. 잘 맞는 경우인 것 같고요. 다른 개체들과 수정을 했을 때 씨앗이 작게 나오거나 아니면 씨앗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쭉정이 되거나. 제가 손톱을 안 깎고 와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챙겨가세요. 저보다 빠르게 발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약간 그냥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밋밋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약간 개성이 있는 약간 이것도 보시면 신엽을 또 약간 이제 꽃대를 올리고 나서부터 조금 뭔가 뭐 잎도 작아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이게 더 성체에 가깝 이게 원래 나포의 모습에 가까운 네, 성체의 거죠? 배, 네, 신기하네. 네. 근데 이 퀴노바츠랑 인맥이랑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약간 욕심을 부리는 부분은 그냥 요런 모양인데 키노부 하츠의 색깔이면 어떨까? 네.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런 욕심으로 수정을 시켜본 거고. 하지만 그게 네, 그쵸.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월드와이드 개체고, 네. 이게 월드와이드고,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월드와이드. 일명 억강이라고, 억강이. 예, 억강이 개체인 거고, 얘는 제가 원래 사실 이 부분을 수정할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거를 저도 약간 실험적인 부분이었는데 월드와이드에 수꽃 가루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 월드와이드 암꽃일 때 수정한 경우는 좀 많이 있었고 이 월드와이드의 수꽃 가루를 채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이 전체의 가루까지 사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만 한번 해보자. 암술일 때 살짝 발라본 거예요. 어떤 거랑 하셨나요? 요거는 제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다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네. 요것도 약간 섹션이 다를 수 있는 개체랑 한 거긴 한데 워터말렌스랑 수정을 했네요. 워터말렌스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워터말렌스. 전혀 다른 느낌? 네, 전혀 다른 느낌.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처음 이제 해본 수종인 거고 앞으로 엄마를 닮을지 아니면 워터말렌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바리에가타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바리에가타의 유전자를 월드와이드의 입모양에 닮으면 월드와이드 바리에가타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네. 진짜 최고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잎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개체들이 종종 있어요. 무분별하게 또 수정을 할 게 아니구나. 네. 네, 그런 거를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기존에 잎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그쵸, 꽃대로 다. 끊기니까 이제 엉망진창.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수정을 한번 하고 나면 네. 다음 올라오는 꽃대를 임의적으로 자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 잘라줬어요. 네. 그래서 꽃대를 올릴 때 약간 뭐
비료를 좀 더 주는 경향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열매 열릴 때는 광을 많이 주래요. 그냥 많이 주는 게 훨씬 좋대요. 비료보다 그게 더 안전한데. 팁 감사합니다. 보스 마스터님 알려주셨어요.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안스리움에 대한 광량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기는 그쵸. 한데, 다양하죠. 네, 너무 다양하고, 항상 이제 안스리움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여기 온실에 왔을 때 하는 첫 마디가 여기 너무 밝은데? 그리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사실 크게 발색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식물 등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습도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뭐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너무 밝다, 너무 어둡다, 어떨 때 발색이 더 잘 나온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으로는 광량 진짜 세게 한번 줘본 적 있거든요. 150W짜리 판형으로. 그랬더니 되게 잘 자랐어요. 잎이 좀 밝아지긴 하는데 저 색깔이 빠진다라고 이제 그쵸?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런 거는 또 키우고 나서 빛을 줄이면은 그때 또 그렇죠. 어두워지니까 발색을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편이 좀 더 안전한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분양을 해야 되는 개체다. 그러면 약간 일부러 조금 어두운 곳에 두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지금 그 다음에 특이한 개체 하나 또 보여드리자면 킹오스죠. 버터플라이. 네, 킹오스인데 약간 어깨가 벌어진. 그래서 제가 좀 보면 약간 좀 개성이 있는 식물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안스리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필로덴드론도 그렇고 조금 특징이 있는 그런 개체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한 것 같기는. 저도 버터플라이 좋아해요. 또 신엽일 때 또 모습하고 또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요. 강해서 굳어가면서도 네. 어두워지기도 하고 네. 신엽일 때 되게 빨갛죠. 네. 그거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킹 오브 스페이드랑 비교했을 때 이런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맥. 네, 인맥의 양이 좀 많이 있는 편인 거죠. 좀 더 촘촘하게 촘촘하고 이렇게 여러 줄. 여러 줄이 그렇게가 약간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레드베인인가요? 예, 이거는 레드베인 다커피니스. 역시 제가 좋아하는 애거든요. 지금 얘도 보시면 이제 컨디션이 사실 좋아요? 썩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잎이 탄 경우도 있고, 끝에가 타고 예, 이제 꽃대가 지금 거의 한 3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자른 걸 보시면 지금 2개가 있고, 네. 이제 최종을 이미 한 게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수정이 되고 있는. 요것도 보니 나포랑 했네요. 이게 사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꽃대의 시기가 그쵸.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루를 여러 부분 쓸 수 있기 때문에 수꽃의 안스리움 종류가 동일한 경우가 맞는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 가루를 여기도 수정하고 저기도 수정하고 또 나온 김에 아까우니까. 그리고 제가 뭐 보관도 해보고 했었는데 냉동도 해보기도 했고 뭐 실습에서도 보관을 해서 해보게 했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수정이 돼도 속에 알맹이가 없는, 그러니까 뭐 쭉정이라고도 하는데 씨앗이 없는 거죠. 네. 과육만 있고. 과육만 있고. 약간 샤인머스켓처럼. 이런 열매가 대략 한 100개 넘게 있었는데 그 중에 씨앗이 딱 하나 들어있었어요. 근데 1%네. 근데 그 씨앗이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암술에서 수꽃으로 변하다 보니까 뭔가 자가 수정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렇죠. 안에서 수로 네. 됐다고 하거든요. 예외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물이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래쪽부터 맺히고 이제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아래쪽 부분이 수꽃으로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수꽃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계점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물맺힘도 있고 그쵸. 밑에 또 가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셀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뭐 추측입니다. 네, 추측이긴 한데. 그렇죠. 이 타이밍이 네, 타이밍이 특히나 꽃대가 길쭉할수록 그렇죠. 그게 더 확실하게 경계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 경우가 가장 심한 게 제가 와로케아남 같기도 하고, 와로케아남이 암술 시기가 엄청 짧아요. 암술 시기가 엄청 짧기 때문에 그게 뭐 2, 3일 내로 바로 수꽃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원래 계획을 했을 거잖아요. 이번에 누군가랑 암술이 되면
수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가루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빠르게. 네, 그래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식물 중에 하나가 와로케아눔이에요. 최근에는 해외에서 수입된 개체들도 수집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국내에서 브리딩한 개체들이 그 수량을 좀 많이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앞에 보이는 개체들 보면 대부분 국내에서 브리딩을 하셔서 이제 수정된 개체들 소개드리자면 얘는 크리스탈리넘 퍼플이라고 해서 퍼플? 예, 이거는 이제 태양바라기님이 브리딩했던 개체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셀레라고 하는데 레드 크리스탈리넘, 셀비 실버, 레드 크리스탈리넘. 처음 듣는데 얘 실력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뭐 수입된 개체들 중에서는 뭐 흔히 아시는 이제 안톨라키, 다른 이름으로 VP. 저기 뭐였죠? 블랙벨벳 이스턴 파나마. 그다음에 이제 이 개체는 블루드문이라고 그 호프만이 호주 개체로 수집을 한 개체. 그리고 얘는 이제 테즐라에서 이제 유통됐던 레드 크리스탈리넘? 네, 레드 크리스탈리넘. 얘도 퍼플이에요. 퍼플이고 과거에 스페셜이라고 유통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일단 이 개체는 지금 국내에 많이 들어온 개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국내에서 분양을 받은 개체이긴 한데 좀 연락이 많이 오는 개체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좀 많이 잘랐는데 그래서 약간 실패한 케이스예요. 이 개체가 꽃대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꽃대도 올리고 최종을 한 다음에 이번 기회에 한번 자르자 그렇게 해서 잘랐는데 너무 급했다. 너무 급한 거죠. 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된다. 식물. 쉴 시간이 필요해. 네. 사람이랑 비슷해요. 네. 얘도 사실 좀 잘 안 되는 개체이기도 한데 얘는 레드 크리스탈리넘 F3라고 해서 F3. 네, 이제 3세대 개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F1이라고 하는 게 1세대 이제 처음 지금 많이 유통되어 있는 레드 크리스탈리넘일 것이고 그 개체들 중에 선별된 개체로 또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해서 태어난 개체를 F2라고 한 거고, 근데 그 F2도 이제 무조건 붙이는 건 아니고, 이제 브리더가 봤을 때, 아, 이거는 뭐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예쁘다라고 했을 때, 이제 F2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F2를 또 이제 형제 개체들끼리 수정을 시켜서 나온 세대가 이제 F3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시간으로 따지면 6년. 물론 뭐 저도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워낙 테즐라라고 하는 브랜드는 오래된 농장이기도 하고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 F3가 유통되기 전에 테즐라에서 일부 유통한 개체가 이 개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개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요. 약간 퍼플의 느낌이 강하고 진하고 네, 진하고 또 오래 가요. 아 이게 진한 이 느낌이. 색깔이 정말 오래 가고 지금 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래된 구엽이긴 한데 네, 되게 검해요. 색깔이 거의 안 빠진 느낌이거든요. 제가 테졸라 레드 크리스탈린도 있는데 보통은 그린 진짜 검었거든요. 사실 구엽이 되면서 약간 색깔이 변하는 개체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많죠. 거의 녹색에 가깝게 변하는데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엄청 오래 간다. 그리고 뭐 비슷한 개체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원더보이라는 개체도 있고 원더보이고 얘는 테즐라 개체는 아니고 얘는 스콧 코엔 개체인 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저기 퍼플이 예쁘지 않나요? 얘가 보니까 얘는 약간 동글동글한 부드러운 인맥이에요. 약간 얘가 약간 각진 느낌? 약간 부드러운. 사실 지금 완연한 성체 잎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뭐 성체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성체가 아님에도 색감은 이제 확실히 좀 구분이 가능한. 근데 같이 두고 이름표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저도 사실 구분이 어려워요. 그리고 헷갈리죠. 네, 헷갈리고 또 이제 수입이 될 때 씨앗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 씨앗마다 또 색깔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선별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근데 선별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니, 공간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아. 이 개체는 닥터블락에서 유통한 개체고 사실 얘도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관심을 많이 주면 더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얘는 레드벨벳 케이크랑 뭐야 이거 뭐였지? 아, 다크 핸섬. 다크 핸섬. 국내에도 몇 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게 제일 작을지 않을까. 되게 색감이 신기해요. 이런 색감은 안쓰리움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쉐입도 약간 길쭉하고 특이하고. 그래서 너무 안 돼서 그냥 번식을 시켰어요. 뿌리 발달이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마디로 좀 잘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약간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성장이 가장 좋을 때 번식을 시켜야 순화도 잘 되고 빨라지는데 성장이 잘 되는 개체들은 좀 번식을 하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아깝죠. 아까워서 더 크게 키우고 싶은데.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장이 잘 되는 개체들은 대부분 번식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뿌리가 좀 녹았거나 그랬을 때 약간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홧김에 자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순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또 탈락하는 개체들도 분명히 좀 많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게 월드와이드 번식한 개체이고 이제 모체는 이 개체. 생각보다 되게 크게 자라네요. 네, 되게 크게 자라고 그리고 약간 좀 신엽일 때는 좀 이렇게 붉게. 신엽일 때 제가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게 근데 딱 굳기 직전이 가장 예쁜 불그스름하면서 약간 남색? 건색?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건색이 패션학적으로 절대 질리지 않는 색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 온도의 영향인지 뭔지 습도의 영향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같은 컬론 개체임에도 뭔가 조금 환경에 따라 조금 더 와이드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스리움도 마찬가지로 흔히 얘기하는 공중뿌리, 기근 이런 부분들을 좀 흙으로 잘 유도를 하시면 아무래도 성장 속도라든지 추후 번식을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근을 좀 잘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식물이 다 그럴 거고 수태가 됐던 흙이 됐던 이렇게 좀 빨리 활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아무래도 성장이나 나중에 개체 분리 시에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이것도 판매하신 거죠? 네, 이거 판매하는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냥 배합토를 그냥 이대로 담아줘요. 담아주고 이제 뿌리가 이렇게 도는 게 보이면 번식을 하는 거죠. 여기 벽으로 뿌리가 보일 때쯤? 네네.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수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수태 이제 추후에 이제 뿌리 분리라든지 이런 너무 게 귀찮아요. 좀 귀찮은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사용하는 배합토로 그냥 채워주고 있어요. 이게 물론 방법적으로 좀 식물을 화분에 좀 깊이 심어서 추후에 흙을 좀 담을 수 있게끔 공간을 두고 뭐 식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흙을 또 여기까지 채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물주기나 했을 때 좀 흘러내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제품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흙 배합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답이 없을 텐데 상토, 코코칩, 그 다음에 난석 조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난석 대신에 뭐 펄라이트를 좀 섞어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만져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입자 크고 물 잘 빠지게 그리고 오히려 그냥 최근에는 오히려 상토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상토를 많이 쓰는 경향으로?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식물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물 주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공복이 심한 배합 같은 경우에는 젖어 있더라도 좀 간주를 좀 자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일주일 텀 그 정도로 좀 물 주기를 좀 맞춰주고 있는 상태예요. 뭐든 뭐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라 잘 확인하고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레드베인 다크 피닉스랑 레드 크리스탈이에요. 요거는 저기 가온님이 브리딩을 하신 개체예요. 일전에 방문하실 때 선물로 주신 개체인데 네, 엄청 자랐어요. 색감도 예쁘고 푸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개체들은 다 지금 그 국내에서 다 그 수정한 개체들이에요. 조금 생소한 개체를 좀 보여드리자면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브리딩한 개체인데 이게 키노브하츠랑 파필. 근데 키노브하츠가 약간 탈락률이 워낙 높아서 이 개체의 형제들이 한 20개 정도 됐었는데 좀 다 상태가 안 좋고 또 죽은 것들도 많고 지금 유일하게 가장 좀 제일 잘 자란 개체입니다. 신엽이 약간 이렇게 되고 키노브하츠와 파필의 느낌이 좀 고루고루 섞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뭐 펄감도 좀 있고 얘는 그 벤치 하이브리드 좀 생소하실 거예요. 벤치? 하우스 오브 먼스님 그분이 교배한 종이고 이제 모체를 말씀드리면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랑 벤치라는 개체가 있어요. 벤치는 처음 들어봐요. 네, 벤치라는 개체가 있고 이게 이제 NS에서 예전에 유통한 개체이고 스트라이피 쪽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벤치라는 개체를 저도 뭐 인스타나 뭐 구글에서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 성체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벤치가 나온 지는 한 3년 이상? 뭐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네, 오래된 개체인데 좀 유통이 잘 안 됐던 개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개체도 좀 많이 아끼는 개체예요. 근데 예쁘다. 그리고 얘 또 조금 특이해서 키우고 있는 개체예요. 약간 파필인데 네, 파필인데 일쪽이 정확한 이름은 없는. 과거에는 또 워낙 기록을 좀 제때 안 해서 미기록 정도를 일각에서는 뭐 노이드라는 말씀도 쓰시는데 뭐 언네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도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꽃을 올리고 있어서 얘는 월드와이드랑 지금 월드와이드랑 수정을 해본 거예요. 좀 폼이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엄마 아빠가 비슷하지만 또 거기에서 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는 카카로토님 수정하신 그 레드 크리스탈형이랑 포게티. 되게 예뻐요. 신약도 올라오고 있고. 신약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시들링 개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체마다 또 특징도 다 다르고 약간 붉은 빛은 덜해서 물론 다크한 부분은 있지만 붉은 인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얘는 지금 원더보이랑 좀 수정을 해둔 상태예요. 원더보이랑 또 수정이 돼서 이렇게 얘가 원더보이랑 수정한 꽃대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올라온 꽃대인데 요거는 저기 나이트퀸이랑 수정을 해둔 상태예요. 수정이 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 주변에 이제 식친분들이고 또 선배님들이시기도 한데 나눔 받은 개체들도 많고 서로 이제 브리딩을 하면서 수정한 개체들도 또 이제 나눔도 드리고 하면서 서로 환경이 다르니까 또 각자 커가는 그 모습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은 비싼 애들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좀 집중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개체들이고 지금 뭐 요거는 뭐 포게티 하브의 바위 같아요. 얘가 VVP랑 쿠나얄란세 저스틴 그다음에 얘는 칼라브르키 칼라 오지포 칼라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분양을 받은 지 좀 꽤 되긴 했지만 좀 제일 마지막에 분양받은 개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부모가 뭐 엄청난 그 브랜드의 개체는 아니지만 이 섭시그나텀이랑 럭셔리한세 되게 예쁜데요? 그래서 약간 관심을 두면서 키우고 있는 요거 이제 초기에 제가 그 미나사랑 베세랑 수정했던 게 얘도 성체가 조금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멋있어요. 약간 이 베세의 그 색감도 있고요. 이제 그 파필 정걸러라 요것도 사실 기록을 잘 못했어요. 과거에는 기록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다 기억할 줄 알았지만 다 기억할 줄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최근에 분양을 할 때는 정걸러 언네임이라고 해서 좀 분양을 하기도 했었고 얘도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 좀 남겨둔 개체. 님 취향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사실 취향이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반면에 또 유행을 쫓기도 하고 개체마다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처음에는 뭐 붉은 레드 계열이 좋았지만 또 그 레드 계열을 수집하고 난 이후에는 또 새로운 거를 또 찾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집의 그 종류에 좀 끝이 없는 예,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 취향의 뭐 워낙 많기는 하지만 제 취향의 개체들이 좀 모였고, 이 개체들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브리딩을 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다음 목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씨앗 뿌렸던 개체들 보면은 특별하게 뭐 방법이 있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상토에 이렇게 그냥 씨앗을 뿌려요. 잎이 한 두세 장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밀폐를 해두고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이제 원래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 게 이제 성장의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좀 이제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이런 곳에 이제 심기도 하고, 이렇게 배수청만 이제 난석을 조금 깔기는 하는데 크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번 씨앗을 뿌릴 때 이제 물을 한번 적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냥 그런 상태고, 양이 적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푸딩컵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기록을 남겨야 된다. 네.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은 꼭 이제 남겨두셔야 나중에 종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이게 기억을 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번식 개체들은 뭐 사실 다른 분들도 비슷할 텐데 뭐 수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물에 꽂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냥 기분 차이? 그냥 오늘은 수태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수태가 제일 편한 부분은 있어요. 물을 뭐 갈아줄 필요도 없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분리할 때 그거의 단점을 빼고 나면 사실 수태가 가장 편하고 또 안전하고 또 자체적으로 항균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뭐 소재이기는 하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보면 진작에 좀 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다이소에서 수납함으로 구매한 밀폐 수납함 제품을 쓰고 있고, 수정을 하고 나서도 이게 열매가 맺히는 수량이 또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열매의 양이 많으면 수정이 잘 된 거긴 한데 그게 항상 마음처럼 그렇게 항상 다 잘 되느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개체들은 항상 좀 파종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부터는 이제 제가 브리딩 했던 개체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마 이사한 곳에서 영상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심어 놓은 개체들이고, 심고 난 이후부터 잎의 크기를 보시면 크기가 이렇게 뻥튀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들은 딱히 뭐 배합을 칩을 섞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로 이제 상토에 난석만 소량 섞어서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유묘일 때는 공극이 많은 것보다 조금 더 밀집도가 있는 그런 데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뭐 모든 개체가 다 잘 되지도 않고 또 이 중에서 또 탈락하는 개체들도 또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여기에서 또 특출나게 뭐 색감이나 폼이 다르면 또 별도로 이제 집중 케어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랄까요, 이제 여기 브리딩한 개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개체들이고, 또 나눔받은 개체들도 많아요. 이상하게 또 나눔받은 개체들은 이 죽이면 안 된다라는 약간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죠.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체들 위주로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보이는 곳을 확인하면서 물 마르면 항상 제때제때 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소개하자면, 요거는 그 식의 풀강? 식탐님이 이제 브리딩한 개체고, 얘가 그 미셸 자라의 코나야 렌세의 화분인데 뭔가
변이인지 어떤 뭐 병인 건지 사실 확인은 어려운데 뭔가 특이해서 조금 크게까지 좀 키워볼 욕심이 있는 개체이긴 해요. 네. 지금 점이 막 생겨 있나요? 네. 이게 약간 병으로 또 의심하는 게 왜 그러냐면 꼭 신엽이 굳고 나면 꼭 이렇게 잎에 반점이 생기고 상처가 나요. 이렇게 오르게 생기고 하엽진 것처럼 바이러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뭔가 특이해서 일단 갖고 있는 네, 특이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시 보니까 조금 잘 안 되는 개체들도 여러 보이네요. 뭔가 번식을 하면 뭔가 번식이 잘 안 되는 개체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버 타이거라는 개체인데 이 개체도 조금 번식했을 때 순화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크게까지 키워서 번식을 했는데 다 작아진. 다시 돌아간. 제대로 돌아간. 그때 어떤 윈디가 있네요. 윈디 좀 안 되는 개체들 중에서 좀 약간 넘버원?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드레스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습도에도 좀 많이 민감한 것 같고 좀 환경이 바뀌면 약간 뿌리도 잘 녹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밀폐를 해뒀다가 그냥 좀 강하게 키워보려고 꺼냈는데 꺼내니까 바로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강하게 키워야 또 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하엽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이것도 어떤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난이도가 꽤 높은 식물이 아닐까. 드레스러리 잘 키운 사람 못 봤어요. 다 이래. 빨리 그 브리딩을 해보고 싶은 개체 중에 하나이긴 한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나. 다들 있긴 한데 자랑은 안 할 거예요. 요거 얼핏 보면 그 비타리폴리움이랑 비슷한데 얘도 필로덴드론이에요. 성체 잎이 되면 뭐 여기 파트리시아나 샹티처럼 길어지거든요, 훨씬 더. 이게 자생지에서는 대략 한 1m 가까이 자란대요. 50cm 이상 키웠다가 한번 이제 한번 번식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시 작아졌는데 올해 목표는 또 작년에 키웠던 만큼의 크기로 또 다시 한번 키워보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흔히들 이제 사막요구라고 하시는 그 덤버시 귀여워요. 네, 얘도 좀 귀여워서 많이 좋아하는. 근데 성장도 좀 많이 느려요. 번식 개체들은 순화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잎이 이렇게 한 장인 것보다 옆에 촉을 하나 더 올리고 있는 개체를 하시면 분양을 받으시면 이게 더 좋다. 네, 조금 더 빠른 성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촉이 보이죠? 이렇게 새 촉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촉이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속도가 신엽이 나오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분양받았을 때의 개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신엽이 나오는데 1년 걸렸어요. 물론 그거는 뭐 개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봐도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워낙 신엽이 꽤 나오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 마디를 여러 마디 주면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잘랐더니 그래도 한 3개월 이상 걸린 것 같기는 해요. 네. 정글 식물인데 어쩌다 보니 다 좀 털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털복숭이, 완전 털복숭이. 걔도 선물 받은 식물인데 제가 이름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얼핏 보면은 무늬생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그 흑란, 그러니까 꽃이 약간 검게 피고 약간 라일락처럼 생겼어요. 향기가 좋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검정색 꽃을 핀다고 해서 흑란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개 중에 이제 무늬종 키우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무늬도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좀 여러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산반, 중투 뭐 그런 말씀들 쓰시는데 저도 뭐 난초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이 번식도 쉽고 그냥 이 두 마디 벌벌을 잘라서 그냥 똑 부러뜨려서 옮겨 심으면 새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구근 번식해서 사실 저도 분양 받을 때 SP라고 해서 분양을 받아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칼라디움은 워낙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 하이브리드도 워낙 많아서 이름을 다 외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매력적인 핑크색. 약간
수박. 네, 그런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질감이 얘가 좀 특이해요. 요거 성체잎을 만져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를 텐데 헝겊 같은? 뭔가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되게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질감이 특이해서 특이한데 또 화려해서 좀 좋아하고. 이름이 뭐죠? 그냥 얘가 수입된 개체들은 이름이 좀 있긴 해요. 주안엔. 추안추엔 치컨? 치현? 네. 치련? 제가 적기는 했는데 칠연이네요. 칠연. 추안추엔 칠연. 차련? 네. 추안추엔. 얘가 스트라트 멀티컬러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뭐 국내에서 또 다른 분이 수정해서 같은 이름으로 또 유통되는 게 있기는 하던데 그것과는 또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칼리아디움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겨울에 동면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20도 정도까지만 맞춰주시면 동면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면을 시키는 것이 좀 구근이 더 커지고 이런 부분에 이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동을 해야지 또 하는 애니까. 구근이 커지면 그만큼 또 잎도 커지고 또 번식할 수 있는 개체 수량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래쪽의 개체들은 글로리어선. 네, 글로리어선인데 좀 오래 전부터 키웠던 개체고 최근에는 무늬가 훨씬 더 화려한 그런 글로리어선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늬 패턴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제가 비교 대상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유통되고, 최근은 아니죠, 좀 됐죠, 되긴 했는데 이제 갤럭시라고 해서 유통되는 글로리어성이고, 저 개체는 그 농장 사장님이 이제 선물로 주신 건데 이제 무늬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가 안 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무늬가 하나도 없는 잎에서 순화가 되고 나서 또 무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알 수 없는, 사실 뭐 어떤 무늬 종들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얘가 유독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 하얗게. 있고 약간은 여기 위에 보면 약간 이렇게 민트처럼 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리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번식도 해보고 어떤 게 고정이 되는지 사실 알기도 어렵고, 근데 민트를 자르면 좀 약간 그거는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아직은 좀 실험 대상이에요. 크게도 키워보고 뭐 번식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해보고 있는데, 뭐 식물은 사실 그 정답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걸 찾는 뭐 그런 재미? 그런 부분도 좀 큰 것 같긴 해요. 저기 중에서 또 보여드릴 거 있나요? 저쪽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사실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요거는 인기 많지 않아요? 아니요, 예전에는 인기 많았는데 최근에는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지 알고. 얘도 필로덴드론이에요? 아니요. 얘 이름이, 제 이름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과거에 흔했던 식물이에요. 그리고 무슨 종이에요? 그것마저 이름 정체불명. 아니, 이게 뭐 흔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희귀 식물 붐이 일었을 때는 자주 보이던 그런 식물이기는 해요. 뭐 토톰도 있고, 토톰, 짱큰 토톰. 토톰도 있고. 여기 너무 좀 지저분하긴 해. 개체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얘가 호세부원호고, 큰 여기가 블랙베이치. 블랙베이치. 네, 약간 하이브리드 개체 같아요. 저거 찾는 분 많아요. 그게 저도 예전에 한참 공부를 많이 할 때는 구분법을 알았는데 요즘 좀 많이 잊어버려서 아마 여기의 모양으로 구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쪽, 가운데 쪽.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얘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느려요. 잎줄기가 엄청 길어져요. 빛을 쫓는 입자란 것처럼? 네, 이게 지금 잎줄기만 대략 1m가 넘을 것 같아요. 좀 바닥에 있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크게 자라고. 얘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중에 자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 개체 찾으려고 참 엄청 사방팔방 수소문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개체를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리갈레 약간 하브 같기도 하고요. 리갈레가 일단 조금 좀 깨끗하게 키우는 게 좀 어려운 식물이기도 하고, 되게 깨끗한 편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약간 입장수가 3개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 보통 이제 2개 아니면 이렇게, 저도 그동안 키워봤을 때 2개 이상을 넘겨보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뿌리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잎의 크기는 좀 많이 커진 상태이긴 한데 엄청 커요. 이게 저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꺼내볼 수가 없는데 이사할 때 네. 보는 걸로. 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이제 키웠던 식물들을 대부분 좀 버리지 못하고 어쨌든 끼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사하고 나면 조금 더 정리하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너무 민낯을 보이는 것 같아 좀 부끄럽습니다.